자료 요청을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에 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자료도 주지 않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건대 석사과정 당시에 성적 증명서 등록금 및 장학금 수의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웬만한 직장에 취업할 때 성적 증명서나 등록금 장학금 냈는지 여부 이러면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걸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4억 7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또 국가 토지공사 자금으로 석사학위를 다닌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오고 있지 않고요. 또 이 기간에 벌써 8차례 방북, 15일간 방북을 한 바가 있고요. 7차례에 거쳐서 51일간입니다. 51일간에 걸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여행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과수에 가서는 지방 기사에 의해서 여행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적도 있고 이런데요. 이렇게 많은 해외 여행과 북한 방북을 하면서 어떻게 석사학위를 그것도 4시간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오가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바로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임목 전 교육국장, 김목 전 비서실장, 안모 전 진로교육원장, 최모 전 유치원장 등 4명에 대해서 인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온 바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전입니다. 지금 모건대의 장학금 수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매 학기 16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는 그 당시에 2년간 약 5억 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마 아파트가 2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꼭 받아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결국 지도교수와의 친분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05년 2학기의 경우에는 대학원 근로조교 장학금을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2005년 11월에 토지공사로 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일한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6달 일해야 되는데 석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45만 원은 토해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토해냈습니까?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닌 때가 2005년과 2006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그 수업을 같이 들은 분들이, 이 동료 학생들이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과 저녁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 제가 시간에 질문한 것은 수업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말과 지역 지금 시간이 너무 갔는데요. 2006년의 경우에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돈을 받고 계실 때인데 이때도 이렇게 지역의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2005년 2학기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공사에 임용이 되고 나서이기 때문에 근로조교 장학금을 받았으면 토해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수업 시수 조정이라든가 등등 수업 장소 안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202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하순에 제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2학기는 거의 2022년 9월, 10월, 11월 그래서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할 때 그렇게 계약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걸 받기로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2학기라고 하면 9월부터 2월 말까지가 2학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전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후보교에서 교육자로서 40년을 보냈다. 교육자 40년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후보가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언론에서 접하고 사실 21세기 교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여학생의 뺨을 때린 바도 있고요. 본인이 음주와 흡연을 학교 다닐 시절에 했던 것을 아주 모험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융구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취중 임명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여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임마 전마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신 것으로 이미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히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반공의식 때문에 통일 교육이 어렵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통일할 때는 반공하지 말고 통일하자 이 얘기신가요? 아닙니다. 반공 반북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반공은 반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반공은. 그런데 이 학교의 반공의식 때문에 통일 교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 토론회에서 토론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러면 중립으로 통일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우겠는데요. 사실 음주 한 번, 그것도 20년 전에 음주 한 번이다. 이렇게 하면 아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총 10번을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과태료를 47만 2천 원을 냈고 속도 위반이 7건이고 주정차 위반이 3건입니다. 특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기사가 운전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후보가 차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하셔도 이렇게 계속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네, 달리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고 있어. 실제 이런 적발이 된 것이 제가 탔을 때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의를 줬음에도 기사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후보의 조직 관리 능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교육청의 징계, 교사들에 대한 징계 비유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음주가 있으면 정직, 강등 이런 처분 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내로남불 아니냐, 위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종교육청에서도 2022년 이후에 교장 임명을 봐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교장으로 발령된 숫자는 2022년 9월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내로남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종시의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굉장히 저는 문제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배정 오류가 있고 나서 교육감이 다 구제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구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그 비용까지도 회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구제하겠다 말하고 난 이후에 구제하지 않고 시건을 한 것인데 오히려 소송한 학생들에게 돈을 소송 비용을 내라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습니까? 네, 당시 학생 배정 오류는 실무자가 우선 전형인 그 국제고나 이런 학교에 합격한 학생을 제외하고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었고 그 일이 정말 우리 교육청 12년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하소연도 하시고 호소하실 때 어쨌든 제가 회피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 100% 구제하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때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몇몇 일부 학생들이 10여 명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로 교육청이 승소를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을 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이게 그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 일은 실무자의 착오이긴 하지만 전체를 조직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에게도 사과를 몇 차례 드렸고 그랬습니다. 네,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2019년에 있었던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재배정 결과를 당장 수용하라며 교육감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누가 직설이 다니니까 어떻게 반말하고 그래?
네, 교육감이 기다려 달라니까 라고 이제 반말로 하시는 장면이 뉴스에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이때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3번 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배정을 시켰다가 두 번째 오류라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반발하자 다시 아니 원하는 곳으로 옮겨줄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기다려라 이 얘기가 옮겨줄게 이때 나온 얘기이죠.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세 번째는 결국은 원하는 학교로 옮겨주지 않고 없었던 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하자 교육청도 맞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학생들이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지고 나자 결국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토해내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세종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은 24조 소송 비용 회수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아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은 이념 논쟁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아마 소송을 학생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학부모님 이름으로 아닙니다. 해서 학생 그랬던 것 이름입니다. 같은데요. 제가 그 결과 가지고 있고 학생 이름이든 학부모이든 결과적으로 세종시 교육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학생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행정가로서의 부모님이 정말 저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은 다 괜찮아. 우리 편 편애주의 이것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재동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만화가 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교육청으로 불러서 고우에게 강연을 시키면서 소개할 때 존경하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미투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옷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옷이 드는 사람이 있고 옷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마치 모두가 다 입시 비리를 하는데 이 조국 교수만 재수 없어서 옷이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 편의주의가 강해가지고 어떻게 공정무사한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인사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에서 해밀초 대한 인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만 아니라 정기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특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치중 인사입니다. 치중 인사. 술자리에서 너 이제 여기로 가 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임마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잘 쓰신 단어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특정 고교에서 인사판령 받은 사람을 또 특정 중학교로 인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편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좋은 행정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75년에 긴급조치 위반 왜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이 되셨습니까? 수요문학회라고 수요문학회 문학의 밤에 박정희 대통령을 약간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학의 밤에 네. 실려 있는 시의 제목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고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국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 그게 제목은 아닙니다. 시를 발표하러 나갔었는데요. 그 문학의 밤 행사에 나가면서 그때가 매우 삼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했을 뿐 거기 뒤에 걸려있는 대통령께 경례한 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게 문제가 돼서 학교가 제적이 되고 뭐 바로 강제 징집이 되고 구류 29일을 살고 조사도 한 보름 받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통계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세종시에서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늘어났는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맥을 같이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25년 1학기 시도별 AIDT 도입률을 보게 되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98.1%가 도입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세종시는 최하위이고요. 9.5%입니다.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는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후보님이 나이스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결국 후보님이 이 교육을 좀 더 현대화하거나 혹은 이 뭐 AI나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학교에서는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특히 나이스 도입에 그 후보님이 반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정말 놀라운데요. 뭐 학생과 술 먹고 모욕하는 것이 학생을 아는 데는 더 도움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뭐 여중 같은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학부모들은 다 깜짝 놀라서 자지러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여쭸더니 이에 대해서 경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비상조치 대상이었느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태극기는 아니고 태극기 그 뒤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래서 나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같은 분에게 두 가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보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의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후보님의 말씀을 드리니 전혀 근거 없는 제보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제보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대천여중에서 교권을 잡으실 적에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쳐서 학교에서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체 사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있다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라도 네. 해명을 좀 했으면 하십시오. 좋겠습니다. 대천여중에 제가 첫 발령지였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도 3년 6개월 만에 84년도 9월에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직이 된 사유는 여름방학 때 그 대천의 바로 인근에 있는 탄광 지역에 지역 YMCA와 함께 그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탄광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고민아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 동네에 직접 가서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문제가 제적됐다가 복학해서 공지사대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문제였다가 발령 난 후였고, 그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 그랬는지 모든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 한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표를 강요당했고 사표를 거절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함께 봉사활동 왔던 후배들과 제자들을 에게 불리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당국에서 일부에게 퍼뜨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걸 사상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그 여름방학에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한 것은 정말 지탄받을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었는데. 그게 몇 년도예요?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는 뭐 가진 조작과 그런 어떤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 배경이 뭐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 그래서 결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어 본 일도 없고,
더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사상교육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겠죠. 네, 김민전입니다. 지금 제가 PT 자료 하나 올렸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보내느라고 등골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학생들은 또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를 도느라고 어렵고 이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이 이유를 좀 알려고 하면 먼저 지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부모의 SES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야 그 원인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은 이 지역별로 차이를 낼 수도 통계를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뭐가 어찌 됐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이게 정말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뭐 우리 최 교육감님 같은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제 아니면은 또 보수 지역 교육감이 잘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저는 유권자가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마침 2023년 뉴스완에 최 교육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이 급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여름 방학에 급식을 실시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한편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여름 방학 때 특히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케어 못 받는 학생과 또 그렇지 않는 학생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 방학 때도 급식 실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아니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부분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2014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미달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하모니 교사, 그래서 보조교사를 투입하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서로 두 분이서 같이 들어가서 이걸 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식을 하면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지도를 쭉 했는데 방학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오면 다시 원위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방중 성장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기초학력 기초학력을 채우기 위한 수업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급식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부만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협약을 내면은 정치도를 실시하지 않아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너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학원을 많이 보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왜 과거에는 정도가 많이 있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문제 안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곳 이러다가 요즘은 정규조 선생님들이 많은 곳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기 싫어하는가? 왜 혁신학교를 초기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은 하기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후보님이 안타깝게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1세기 교사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 준수 의식이 특히 낮다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10번 10여 차례에 걸친 교통법규 위반 등이 있고요. 또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낮다. 성폭행, 성추행의 가해자들에 대한 옹호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언어의 절제력도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부당한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중 인사 발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무리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AI 시대의 교육을 열어가기 위한 교육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그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그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제주해양수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지금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을
83억을 들어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샀고요. 그 옆에 신규로 175억을 들어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을 보면 이 제주시에 해양 수련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충북 지역과 세종 두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서해안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갔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충북과도 좀 다른 게 충북은 제주 공항에서 비교적 가깝고 해변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종해양수련원의 경우에는 제주 공항에서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또 바닷가까지도 꽤 먼 곳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양수련을 지어서 학생들이 가기도 어렵게 만들었는가? 실제 표를 본다라고 하면 이 해양수련원을 방문한 학생의 숫자 횟수도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급이 200명 이상인데 100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는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의혹이 제주의 사유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련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편의시설 등도 부족한 곳에 지어서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오히려 그 주변에 땅값만 올렸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을 봐도 행정가로서도 무능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거나 뭐 이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